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 11월 12일 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 중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주제입니다.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을 고객이 보험회사와 체결을 하면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 수익자가 대부분 본인의 뭐 가족이든 아니면은 뭐 본인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무튼 본인 배우자나 자녀나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험 수익자가 예를 들면은 좀 지능이 부족하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보험금이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돈을 낭비하거나 또는 제대로 본인들의 그 생활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자체를 신탁회사,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도 종합재산 신탁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보험 수익자로 했던 사람들에게 이 신탁 수익자로 그 지위를 바꾸면서 이 관리를 해주는 거고, 보험회사나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 돼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거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현행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제부터는 줄여서 그냥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상태에서 고객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죠. 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 수익자를 이 신탁회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 수익자는 이제 신탁회사로 바뀌지만 그 보험 수익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이 신탁회사로 지급이 되고 신탁회사는 그 신탁계약에 따라서 이 수익자, 그러니까 원래는 보험 수익자였죠. 그 사람들에게 수익권에 따른 뭐 돈을 주든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경우에 신탁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행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예전에 많이 나온 사례지만 남편 명의로 잔뜩 보험을 들여놓고 남편을 죽여서 사망보험 받기도 하고 하니까 이 보험 청구권을 아무한테나 신탁해서 주면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놓은 거잖아요.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딱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요건. 먼저 보험계약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이게 아직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 아직 금융위원회 고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보험자가 용어가 낯설어서 피보험자가 뭘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그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요. 제가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피보험자를 만약에 아버지로 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게 되는 이런 거죠. 만약에 보험계약자도 저고 보험 피보험자도 저다. 그러면 제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해당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종신보험이나 이런 경우에 생명보험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인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드는 이제 계약 구조가 보험 계약자는 회사고 피보험자는 회사 대표, 보험 수익자는 회사로 해놓습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회사가 그 돈을 받고
그거를 뭐 유족 보상금이니 뭐 원래 규정했던 퇴직금으로 지급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서 계약하는 경우가 생각만큼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 그다음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탁 계약 체결 당시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 계약자의 본인이거나 아니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여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보험 약관에 따른 대출, 이런 보험 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여기에서 부족하면 이거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탁 계약의 요건을 살펴보면요. 보험의 경우에요. 생명보험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아니어도 다른 보험에서도 사망 보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서 다른 종류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신탁할 수 있는 거는 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만 신탁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신탁 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이 보험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보험 수익자를요, 보험 계약자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상법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 계약 대출을 하는 경우에 신탁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보험 청구권 신탁이라는 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찌됐든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따라서 보험금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상속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다 수익자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게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한 상속인만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되어 있다가 하면 유류분 침해로 인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또 이 위탁자, 여기선 보험 계약자겠죠. 위탁자가 사망할 시 어떻게 통지를 하고 이 조차를 받느냐. 그리고 상속이 발생하니까 상속 결격 사유. 예를 들면 뭐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했거나 상해를 가해서 사망을 하게 한 경우는 상속 결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법상으로는 고유 재산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신탁 수익자가 위탁자이자 보험 계약자인 뭐 아버지를 그렇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하고 해도 이 보험금 청구권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금융위원회 고시나 여러 가지 뭐 입법적인 도안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게 한 5개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시행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험회사와 신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있고요.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